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대전광역시가 시정혁신추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는 등 시민참여 상향식 시정혁신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전시는 24일 시청에서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회 시정혁신추진 민관협의회를 열고 시정혁신 실행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 10건과 참여와 협력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제 21건 등입니다. 경기 지역 주한미군의 한국 역사와 문화 이해를 돕는 2018년도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의 올해 첫 행사가 지난 24일 남한산성 방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체험은 경기도가 한미 우호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역사와 문화를 직접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그동안 주한미군의 많은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올해 첫 행사의 주인공은 수원 주둔 6-52 포병여대 미군 장병 35명으로 남한산성을 방문해 다양한 성곽 축조 기술을 살펴보며 한국과 경기도의 호국 정신을 경험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총 25번에 걸쳐 860여 명의 주한미군과 미국 가족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 영등동 국가산단은 4,200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홍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돼 폐기물로 논란이 되자 전북 익산시는 이달 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익산시와 정부는 피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시는 제3자의 위치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호텔에 건립되고 있는 곳 옆이어서 시민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춰질 이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에 걸쳐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첫 번째 책임자는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인 산업부,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익산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첫 번째가 폐기물 배출업자, 두 번째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현재 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이 처리된 후 산업부에서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폐기물 어떤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폐기물에 대해서 되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구청장이거든요.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시에서는 시 역할에 맞게 축구 명령을 내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홍재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도는 24일 충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도민과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도가 발굴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위원회 자문과 추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주요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사회문화교류, 개발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등 3개 분야의 총 22개 세부 사업입니다. 먼저 도는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와 2019 세계 무예마스터십 북한 선수단 초청 등 체육교류를 우선 추진키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1점, 보물 26점, 사적 5개소, 명승 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3건,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33점, 무형문화재 8명, 기념물 8건, 민속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29건 등입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만 해도 4,250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 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춘향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50여개 공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전북 순창군이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그림전을 옥천골 미술관에서 전시합니다.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린 작품들인데요.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군에서 구족작가 특별전시회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그림전이 열립니다. 순창 옥천골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린 창작 작품 20여 점을 다음 달 20일까지 선보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구족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 순창 옥천 공립미술관에서는 이번 4월 장애인날을 맞이하여 한국 구족회화 작가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구족작가 회화 21명의 작가들을 초대해서 한 땀 한 땀 그려놓은 좋은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이렇게 전시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최병직, 김명기 등 전국 각지 21명의 구족회화 작가들이 함께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였던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 동상이 순국 123년 만에 서울 종로에 세워졌습니다. 사단법인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위원회는 24일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서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고부군수 조병갑이 농민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데 한거해 1894년 3월 농민들을 이끌고 봉기했습니다. 우금치에서 일본군에 패한 전봉준 장군은 서울로 압송돼 전옥서에 수감되는데 이곳이 바로 종로 영풍문고 자리입니다. 동상 설립은 2016년 8월 전북 전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봉준 장군 순국터에 동상을 세우자는 동학혁명 기념사업 관계자들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23일 고양시에서 서울시 간 광역교통망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고양에서 서울 간 출퇴근 교통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데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승필 교수에 따르면 킨텍스에서 강남 간 통행 시간은 기존 83분에서 22분대로 줄어들고요. 일산에서 분당 간 통행 시간은 기존 90분에서 27분대로 3분의 1 이상이 줄어듭니다. 또 주요 간선도로의 만성지 정체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보건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라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인 헤아림을 오는 5월 14일부터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치매 증상, 위험 요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또 치매 가족들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지혜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시설을 활용해 치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충북 충주시립도서관이 내달부터 이동도서관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이동도서관은 원활한 독서문화 형성을 위해 4천여 권의 장서를 버스에 싣고 시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인데요. 대출은 1인당 3권으로 14일간 대출되고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이번에 운영이 확대되는 곳은 서충주 신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입주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환경부는 제작,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등급 산정 규정을 마련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등급 산정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 차는 1에서 3등급, 경유차는 3에서 5등급이 부여되는데요. 도는 저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보다는 경유차 자체 감축 위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협의회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와 공동체 내 서로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게 됩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협의회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본계획안을 협의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고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확대해 현장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